안녕하세요. 술량닷컴의 광쌤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점화식 두 번째, 지난번에 했던 거 연습을 좀 하셨나 모르겠는데 잘해두면 좋을 겁니다. 점화식들이 많이 이전에는 한 6가지 정도 타입을 했었는데 많이 사라졌죠. 자,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점화식에서 AM 플러스 1이 P의 AM 플러스 Q로 주어질 때 이때 얘기하는 거죠. 이때 이제 Q가 0이면 등비수열, P가 1이면 그러면 등차수열이 되죠. 그러니까 그 두 개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P는 1이 아니고 Q는 0이 아닐 때입니다. 이때 얘기하는 건데요. 얘에 대한 그 풀이가 크게는 한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로 우리가 잘 안 쓰는 거 이제 개차수열이라는 게 있죠. 이 개차수열은 더 이상 이 교육과정 외이기 때문에 안 다루긴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소개를 해드리고 그리고 축차 대입이 있죠. 축차 대입이 있습니다. 이 축차 대입에서는 여기서는 이제 계산을 함부로 하지 마라.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그 내용인데 이 수열의 기본적인 정의를 하는 거예요. 정의. 이 수열의 정의. 정의가 따로 있어요. 또는 뭐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가지로 하는데 등비수열 만들기 이렇게 말하든가 아니면은 뭐 평행이동이다. 평행이동의 관점에서 본다. 뭐 이런 말들도 좀 있어요. 이런 말들도 있는데 일단은 제일 중요하고요. 얘가 개차수열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여기에 주어져 있는 이 항에 대해서 이제 그 항을 낮춰주는 거예요. 얘를 그러니까 A의 다음 번째 항이 P의 AM 플러스 1 플러스 Q가 되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다음 항은 전항에다가 P를 곱해서 Q를 더하는 겁니다. 이거를 Q가 고정된 상수기 때문에 빼주는 거예요. 그럼 AM 플러스 1 마이너스 2 플러스 AM 플러스 1은 P의 AM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이 되겠죠. 자, 이때 여기 주어져 있는 요거를 일반항 하나로 보는 거예요. 여기 개차수열이죠, 이게. 그럼 다음항 전항이 등비수열이 되니까 이 AM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이라고 하는 일반항 하나죠. 이게 첫 번째 항이 A2 마이너스 A1이 되고 A2 마이너스 A1이 되죠. 그리고 이게 이제 공비가 되죠. 그래서 P의 n-1 제곱이라 그래서 이 개차수열은 따로 이제 그런 그 간단한 공식이 있죠. n-1까지 P의 A2 마이너스 A1이죠. A2 마이너스 A1에 P의 K 마이너스 1 제곱해서 이 등비수열에 대한 합 계산해 주시면 돼요. 개차수열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는 거고요. 축차 대입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이제 값을 대입하는 거예요. 요거는 그 예제를 통해서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고요. 이 정의를 이용한다는 게 뭐냐면 이게 정의인데 이 수열에 정의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일정한 수를 더하거나 빼면 반드시 등비수열이 돼요. 자, 등비수열이 되면서 공비는 당연히 이제 여기서 P가 되겠죠. 이렇게 되는 수열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에 관련돼 있는 내용으로는 이제 뭐냐면 뭐라 그랬죠? 일정한 수를 더하거나 빼면 그 일정한 수를 알파라 그럴게요. 그러면 이렇게 등비수열이 돼요. 그러니까 다음 항 전항이 상수가 껴서 이게 하나의 일반항이 되죠. 여기는 이 개차수열하고 좀 다르죠. 너를 하나의 일반항으로 보고 이건 너를 하나의 일반항으로 보니까 다음 항 전항 사이의 관계가 등비수열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주어져 있는 이 알파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풀어놓으면 되죠. 그럼 P의 AN이 되고 마이너스 P 알파가 되고 이 알파를 넘겨주면 플러스 알파가 돼서 이 부분이 이게 뭐죠? 여기가 바로 Q가 되죠. 즉 마이너스 P 알파 플러스 Q라고 하는 게 알파죠. Q가 아니고 알파겠죠. 알파라고 하는 게 이게 이제 Q가 되죠. 플러스 알파가 이게 이제 Q가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걸 정리해주면 알파라고 하는 값이 PR 플러스 Q가 돼서 이렇게 되는 이 모양을 여기 주어져 있는 이 모양하고 비교를 하게 되면
요때에 an 플러스 1도 알파, 요때 an도 알파로 두고 알파를 계산하면 되겠죠. 자, 이런 관계로 해서 문제를 풀어주는 거예요. 나머지는 뭐 그 예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볼 텐데, 가장 많이 쓰는 거는 여기서 이제 예를 쓰는 거고, 예를 이제 가장 많이 쓰겠죠. 이 부분을.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세 가지를 다 보여드릴게요. 자, 이 예제로는 뭐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거나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테니까 이제 그거를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저는 이제 예제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뭐냐면 a1이 2다. 이때 an 플러스 1 값이 3의 an의 플러스 2다. 자, 이 수열, 이 점화식은 이게 할 얘기가 참 많은데, 일단은 우선 일반항 먼저 구해봐야 되겠죠. 자,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그 첫 번째 방법이죠. 첫 번째 방법으로 개차 수열의 방식은 이것도 이제 그 식이 나가는 구조를 알면 그러면 계산도 바로바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구조를 항상 그 원리에 대한 이해를 해주면은 빠르니까. 이거 어떻게 되죠? an 플러스 2 마이너스 an 플러스 1은 3의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다음항, 이게 하나의 일반항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항은 전항에다가 이게 다음항이 되잖아요. 이 전항에 대해서 3을 곱한 식이니까 이게 이제 개차수열인 거예요. 너는 첫 번째 항은 그러면 a2-a1이고 3의 n-1제곱이죠. 자, a1은 여기 있고 a2는 이제 여기서 이제 불편한 점은 a2를 직접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n에다가 이제 2를 넣어주면은 a2는 3 곱하기 a1 플러스 2가 되니까 얼마가 되죠 이게? a1은 2가 되니까 이제 8이 되겠죠. 따라서 여기 들어가는 수가 6 곱하기 3의 n-1제곱 이렇게 될 겁니다. 즉 이 일반항 a에는 첫 번째 항 2에다가 개차수열이죠. 1부터 n-1까지. 저는 개차수열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라고 하시면은 굳이 안 하셔도 돼요. n-1이고 여기가 6 곱하기 3의 k-1제곱이 되죠. 따라서 2 플러스 3-1분의 6의 3의 n-1제곱의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약분이 되고 3으로 따라서 3의 n제곱이고 2 더하기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자, 이렇게 되는 게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개차수열을 이용하는 방식의 일반항을 구하는 건데, 알면 한 번쯤은 그냥 보시고 잘 몰라도 되니까. 두 번째는 축체 대입이에요. 즉 여기에 주어져 있는 이 an 플러스 1이 3의 an 플러스 2고 여기 요즘 들어서는 상당히 중요하죠. 이게 값을 하나씩 대입해서 얻는 식인데, 첫 번째 a1은 2였죠. 다음에 n에다가 이제 1을 집어넣는 거예요. n에다가 1 집어넣어주면 a2는 첫 번째 항에다 3을 곱해서 2를 더하는 거니까 8이 되겠죠. 자, n에다가 2 대입해주면은 요거 이제 8인데 제가 뭐라 그랬죠? 이거를 계산을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그랬죠. 그러니까 3 곱하기 2 플러스 2가 되는 거예요. 다음에 그럼 세 번째 항은 전항에다가 3을 곱하라 그랬으니까 여기다 이제 3을 곱하는 거잖아요. 그럼 3의 제곱에 3 곱하기 2가 되고 그리고 플러스 2가 되겠죠. 2는 그냥 내려오니까. 다음에 n에다가 3 넣어볼게요. 그럼 네 번째 항은 3의 세제곱이고 2, 3의 제곱이고 2, 3 곱하기 2 플러스 2가 되죠. 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을 해버리면은 이거에 대한 규칙이 안 나오겠죠. 따라서 n 대신에 이제 n-1항을 집어넣었을 때의 이 식은 an이 될 거고, 이게 3의 n-제곱. 이거 2는 다 빼죠. 2를 먼저 뺄까요? 2를 먼저 빼게 되면은 2를 뽑아내면은 3의 n-제곱, 3의 n-제곱 이런 식으로 가겠죠. 플러스 1까지. 따라서 자, 요거 계산이 어떻게 되죠? 2 곱하기 요거 이제 등비수열합이잖아요. 이것분의 첫 번째 항을 1로 보고 거꾸로 1 곱하기 항은 n개가 되죠. 3의 n제곱에 마이너스 1 돼서 요거 이제 계산해주면은 이게 약분이 되고 3의 n제곱에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자, 이 개차수열입니다. 이거 개차수열이래. 축차대입이에요. 축차대입. 이렇게 항을 대입해서 얻어내는 축차대입 상당히 중요해요. 이것도 이런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게 이거였죠. 자, 여기 위에다가 좀 써줄게요. 뭐냐면 이제 세 번째 방식으로 알파를 집어넣죠. 알파는 3알파 플러스 2가 되니까
자, 알파는 마이너스 1이 되죠. 즉, 이 수열은 이 am 플러스 1이 3의 am 플러스 2라고 하는 이 수열은 각 항에 마이너스 1을 빼서 공비가 3인 등비 수열이 되는 거예요. 즉 am 플러스 1 플러스 1이 되겠죠. 빼주니까 마이너스 1. 3의 an의 플러스 1이 됐던 겁니다. 자, 실제로 이제 이 값들을 가지고 계산해 주면은 여기 이제 써놓은 게 있잖아요. 여기 이제 8이죠. 여기 8이 되고 요게 18에다가 6에다가 2 더해주고 그러니까 26이 되죠. 이렇게. 자, 여기다 1 더해주면 3, 1 더해주면 9, 1 더해주면 27에서 공비가 3인 등비수열이 될 겁니다. 자, 이런 모양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것도 전항 다음 항으로 보면 등비수열이죠. 따라서 일반 항은 am 플러스 1이고 첫 번째 항은 어떻게 돼요? a1 플러스 1이니까 a1은 아까 얼마였죠? 2였죠. a1은 2니까 3이 되겠죠. 그리고 3의 n 마이너스 제곱. 즉 이게 이제 3의 n 제곱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한테 필요한 건 an이니까 1만 넘겨주면 3의 n 제곱의 마이너스 1입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이게 이제 가장 빠르죠. 이렇게 계산하는 방식이 가장 빠르고 일정한 수를 더하거나 빼면 등비 수열이 된다고 했고, 그리고 이 수열이 제가 어떻게 된다 그랬죠? 이 수열이 요거 있죠. P의 am 플러스 2 플러스 Q의 am 플러스 1 플러스 R의 an 이꼴 0에서 이 P 플러스 Q 플러스 R 이꼴 0인 자, 이 점화식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점화식하고 제가 똑같다고 말했어요. 자, 이제 요거에 대해서도 이제 바로 다음에 또 우리가 볼 텐데 얘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참 많아요. 이 풀이법도 상당히 많고 한 5-6가지 정도 있으니까 그거를 전체적으로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릴 거고요. 요 수열은 지금 우리가 지금 배운 이 수열 이 am 플러스 1 값이 p에 am 플러스 q로 주어져 있을 때 자, 이제 극한 얘기예요. 수열의 극한을 하시는 분들 리미트를 씌워주면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m 플러스 1은 똑같죠. an이나 am 플러스 1이나 n을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같은 값이고 그 값을 알파로 두면은 이 두 식에 대해서 그냥 알파 p 알파 플러스 q에서 이 알파 값이 바로 극한 값이 되는 거예요. 이 값이. 자, 이때 주의할 거는 이 p 값은 어디죠?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공비가 저 p 값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로 주어져 있고 수열의 극한에서요. 수열의 극한에서 이제 수열의 극한 그러니까 수열의 극한이라는 부분에서 만약에 이런 문제가 나왔다면 문제집에 가끔 나오거든요. 이게 나오게 되면은 p 값을 확인하고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나를 확인하시고 그리고 그냥 am 플러스 1 an을 그냥 알파로 두고 그 알파를 그냥 계산하시면 돼요. 즉 이 문제를 수열의 극한에서 풀 때 이게 일반항을 구해가지고 극한값을 구하십시오라고 하는 건 되게 멍청한 거예요. 왜냐? 이 알파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이 수열을 공부할 때 여기서 이제 공부하잖아요. 이렇게 알파라는 걸 가지고 일반항을 구하는데 그 알파가 바로 극한값이에요. 그냥. 그래서 그걸 구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수열의 극한을 할 때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우리가 더 공부를 하겠지만 아무튼 이 수열 자체가 이게 상당히 중요한 수열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강조하고자 지금 3가지 정도 풀이법을 주셨고 다음 시간에는 지금 여기서 했던 이 수열 있죠. 이 수열도 이제 중요한 그 역할을 하게 되는데 교육과정에서는 뭐 그렇게 중요하게 좀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이게 학년이 높아갈수록 얘에 대한 그 의미가 많이 좀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이 점화식에서 특히 문제를 풀 때 가끔 나오기도 하고 특히 여기가 0이 아닐 때의 대표적인 일반항으로는 이제 피보나치 수열이 있고 그 피보나치 수열에 대한 그 증명도 우리가 해나갈 겁니다. 자, 이제 여기가 이렇게 봤는데 어떤가요? 이게 그 개차 수열을 이용하는 방식은 너무 형식적이고 이 추차 대입을 이용하는 방식은 조금 대입을 해서 이렇게 써가는 게 귀찮긴 하지만 상당히 중요해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지금 요거고 그리고 간단하게 푸는 방법이죠. 이 간단하게 푸는 방법을 가지고 또 문제를 다양하게 또 내기도 해요. 그래서 요거 상당히 중요하니까 잘 알아두도록 하시고 특히 이거를
이렇게 해서 계산하는 것도 있지만은 얘를 이제 극한의 관점에서는 얘를 어떻게 보냐면요. 요걸 x로 보고 이렇게 px 플러스 q에 대해서 요 모양을 보고 이게 순차적으로 값이 y 이퀄 x하고 또 다른 값 뭐 x가 있다면 어떤 특정한 값을 기준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이렇게 접근해 가는 거예요. 위에서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위에서 있었다면은 얘도 이렇게 접근해 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 교점 아니냐, 교점으로 접근해 가는 그 값이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하기도 해요. 아무튼 결국엔 이제 수열의 극한에서 써먹기 위한 방법이긴 한데 일단은 그걸 떠나서 이 수열 자체에서는 일반항을 구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는 거 그리고 가장 기본이면서 중요한 거 두 가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립니다. 이거 수열 상당히 중요해요. 저맛이 수열에서의 저맛이 꼭 익혀두시고 다음 시간에 할 거하고 또 연결이 되니까 반복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어떤 문제 있으면은 그거 가지고 한번 연습해 보세요. 뭐 제가 필요하면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이거 언급해 드릴게요. 됐죠? 아주 중요하니까 한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리랑닷컴의 광쌤이었습니다.